여러분은 뭐 어떠십니까? 이번 수능에 대해서 뭐 할 말이나 그런 게 있나요? 여러분들 더 뭐 전문가니까 수능 가르치시는 분도 많을 거고,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고요. 어떠셨어요? 이번 시험이? 과연 진짜 옛날보다 어려웠던 건지, 뭐 난이도 뭐 이런 거. 점수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말로 학생들이 실제로 못 풀었는지 궁금하고. 지문의 난이도 예년보다 떨어졌다. 선지에서 최종 답을 선택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도록 했다.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. 근데 뭐 올해 무슨 킬러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. 근데 그 킬러라는 게 그 문제가 어렵다. 그래서 답을 좋기 힘들다. 뭐 그런 느낌인지 사실 킬러라는 게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저는 뭔지를. 근데 이번 문제가 어려웠다면 지금까지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. 또 여러분들도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.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. 매력적인 오답을 배치해뒀다. 아이들한테 까다롭다. 빈칸만 어려웠다. 상위권 아이들은 영어를 전체적인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. 근데 여러분 그냥 궁금해서 정말 여쭤보는데, 기존에 우리가 몇 년 동안 봤던 지문보다 이 24학년도 지문이 어려웠나요? 우리가 문제라는 거를 한번 배제하고 생각을 해보자고요. 이게 이제 선지가 있고 여기서 답을 골라내야 되는 문제라는 걸 배제했을 때, 그 전에 봤던 지문보다 올해 수능 지문이 어려웠나요? 사실 난이도라는 게 너무 주관적이니까 어떤 하나의 정답은 없을 거예요. 정답은 없을 건데,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냉정히 인정해야 될 건 뭐가 있냐면, 이 리딩 실력이라는 게 편차가 있죠.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. 글을 읽는 걸. 그거는 선생들도 마찬가지고요. 뭐 영어 선생이라고 다 리딩을 잘하는 거는 아니겠죠. 우리가 인정할 거는. 근데 이제 지금 적어주신 분 의견도 저랑 사실 되게 비슷한데, 이 지문 자체의 난이도만 봤을 때는 전혀 올해가 어려웠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. 전혀. 왜 그러냐면 저는 뭐 이렇게 수능 시험이 있잖아요. 그럼 저는 사실 답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, 지금까지. 그래서 제가 뭐 그 다음 날이건 그 다음 날이건 시간 날 때 문제만 받아서 그냥 그 글만 읽어봐요. 글만. 수능의 글. 그 지문 있죠? 근데 지금까지 항상 매년 그랬어요. 그 글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? 이게 무슨 말이지? 하고 다시 읽어야 되는 그런 지문이 저는 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. 항상. 뭐 많을 땐 3개. 이게 무슨 말이야? 전체적으로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죠. 그래서 다시 읽어야 되고 다시 읽어야 되는 그런 게 한 2-3개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올해는 사실 거의 없어요. 올해는. 딱 느낌이. 그래서 글이 쉬워졌다는 느낌을 딱 받았고요. 받았어요. 근데 이제 나중에 저는 문제를 봤죠. 문제 풀 때 보니까 뭐 선지가 보기들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. 예년에 비해서.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아이들 입장에서,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어떤 방식의 정반대죠. 정반대라는 느낌을 받았어요, 제가. 요번에 못 봤다면. 그러니까 정반대라는 게 뭐냐면, 지금까지는 뭐였죠, 여러분? 지문이 아주 어렵죠. 막말로 정말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. 뭐 전문적인 얘기도 나오고, 이렇게 짐작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지문 속에 있는 단어 가지고 답을 골라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단 말이에요. 답을 골라내는 게.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까지 선생님들 만나서 제가 여쭤볼 때, 이 지문이 진짜 이해돼요? 라고 물어보면, 이 지문 이해 안 해도 답은 나와요. 라는 얘기를 정말 몇 년째 들었어요. 10년 넘게. 그래서 지문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.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,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글은 읽히죠. 근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근데 글이 읽히는데 왜 답이 안 나올까요, 여러분? 자, 질문.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? 분명히 그런 예년 좀 과거였던 예년 지문들에 비해서 글이 잘 읽혀요. 잘 읽히는데 왜 답 골라내는 게 어려울까요? 답을 찾아내는 게?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?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. 영어 선생들이니까 왜 그랬을까?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, 저는. 그리고 적어도 정말 전국의 수많은 영어 선생들 중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라는 거는 생각이 거의 비슷한 선생들이거든요. 네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생각이 비슷한 선생님이고 정말 제대로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확신을 합니다. 네, 논리적으로 디테일한 일. 그렇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실히 전문가세요. 전문가시고, 그러니까 이렇게 쫙 이렇게 의견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제가 이분들은 진짜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, 답은 되게 간단해요.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, 여러분.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. 독해라는 거는 읽어서 이해하는 거죠. 읽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, 우리가 생각한 지금까지 독해는 뭐냐면 그냥 대충 훑어보고 짐작이었어요, 제 생각엔.
그러니까 짐작을 어느 정도 하면 이해를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.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. 딱 질문 읽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 같은데? 라고 생각하면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통번역 옛날에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글이 있는데 그 글을 70% 이해했다? 80% 이해했다는 말은 뭐라 그랬죠? 그 글을 이해 못했다는 얘기죠, 여러분. 70%, 80%를 이해했다는 게 아니라 그 글을 이해 못했다는 얘기예요. 이거는 우리가 한글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. 우리의 글을. 어떤 글을 줬는데 누군가 이건 7, 80%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? 그럼 뭐예요? 이해를 못한 거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의 영어 리딩은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. 그래 왔고 그런 상태에서 이 객관식에 뭐 선지 5개 중에 답을 하나 골라내죠? 그럼 이제 그거를 맞았다고 하는 영어를 수십 년째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. 벌써 머릿속에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대충 이거인 것 같다 그럼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번 거는 이거인 것 같다 갖고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. 완전히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, 여러분. 그 정도로 엄청나게 어렵진 않아요. 근데 이거인 것 같다 정도의 이해 갖고는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죠. 선지가 어려운 것도 있고 글 자체가 오히려 뭐예요? 되게 평이하니까 눈에 띄는 뭔가가 없는 거예요. 옛날처럼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게. 그래서 그냥 쭉 읽다 보면 끝난 것 같죠. 그런 느낌을 아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 제 방송을 뭐 학생들이 얼마나 보겠습니까만은,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. 학생들이 자꾸 답을 골라내는 선생님들을 찾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게 아니라 리딩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을 찾아가야 돼요. 그래서 리딩을 제대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답을 골라내고 선지에서 답을 골라내는 건 학생의 능력이잖아요, 사실은. 그건 자기가 하는 거죠. 그거를. 근데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그걸 해준 거예요, 수업 시간에. 자, 이럴 땐 답을 이렇게 골라내야 돼. 이렇게 답을 이렇게 골라내야 돼. 근데 그건 아니죠.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글은 이런 글이야라는 걸 제대로 읽을 수 있게 가르쳐 주고 그게 제대로 된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선지에서 답을 골라야겠죠.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게 오히려 뭐 킬러 문행 없애라고 해서 지문을 더 쉽게 내는 쪽으로 냈는데 이게 지금 의외의 결과를 낳았다고 저는 생각해요. 뭐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.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오히려 더 좋아진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. 자, 지난번에 첫 번째 방송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. 선택지에 어려운 단어는 안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. 지난번에 나왔던 게 뭐였어요? get around였나요? 34번에? 34번 맞나? 이거였죠. 그죠? 이거였단 말이야.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이거였어요.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. track width가 있죠. track width가 있고요. 그 다음 뭐가 있어요? 이 time width가 있단 말이에요. 요거. 그리고 뒤에 get around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럼 지금까지 누가 이런 걸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. 왜? 이런 게 이 선지에서 괴롭히질 않으니까. 그래서 만약에 선지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영어 공부를 그냥 뭐라 그럴까? 선생님들 중에 하는 얘기예요. 그냥 쉽게 하신 분들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. 솔직히.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은 쪽으로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혼자서 합니다. 혼자서 저는 그런 걸 했어요. 접할 때 100%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렇죠. 100% 이해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우리가 글을 읽는데 100%가 안 되더라도 100%를 지향해야겠죠. 늘 말씀드리지만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 한두 개, 두세 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. 그게 글을 이해 못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그렇게 중요한 단어가 아니라 그랬죠. 진짜예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가 그 흐름을 파악했으면 그 글을 읽은 거죠. 제가 지금 그 문맥에 관한 얘기를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수업 듣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문맥이라는 거를 파악을 해야지 그게 글을 이해한 거예요. 글의 흐름이 이해가 돼야지 이해한 거지 문장 하나 이해했다고 그거는 이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럼 우리 글을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지금까지 수능은 단편적인 이해에 그쳤죠. 이건 선생님들도 사실 거의 제가 보기엔 비슷해요. 이 문장은 무슨 뜻? 이 문장은 무슨 뜻? 이 문장은 무슨 뜻? 했는데 전체적으로 무슨 말인지는 몰라?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을 땐 이러이러한 단서로 찾을 수 있어. 이런 식이었다면 저는 오히려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